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적 정체성이다, 한국다움, 한국적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드시는 생각이 진부해, 한국적인 거, 한국적인 거 뭐 어떻게, 뭐 또 뻔하지, 뭐 조형 언어들 뭐 나오는 거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교수님도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뭐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 한국적인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국적인 것을 진부하게 보지 않으려면, 진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위한 한국다움인가? 라고 이상한 질문을 안종 대표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네, 처음으로 대답하고 빨리 빠져야지. 네, 사실 저는 오늘 그 강연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오늘 강연을 들었다 보니 사실 강연 속에서 다 많은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지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근데 그 한국다움을 한국인이 자꾸 한국다움을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우리 스스로 진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주인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을 모던으로 풀든 한국을 한국적인 거 풀든 새로운 재료로 풀든 어쨌든 외국인의 눈에서는 한국적인 클래식함이고 기타 등등 아무것도 진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다움을 한국인이 한국 스스로 한국다움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제3의 시각으로 저런 게 한국다운 것 같아라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약간 그 인정을 할 때 그냥 그게 그냥 한국다워지는 거냐. 물론 이제 여기에 약간 반대되는 사례가 일본이죠. 일본은 일본다움을 계속 주장해. 이게 일본다움이야, 이게 일본다움이야, 우리는 일본성을 나타내 입어. 뭐 그건 그들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한국다움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와그너라는 그 이제 가구 디자이너든 꼬르비제라는 뭐 그 건축가든 과연 그 나라 다움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그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냥 우리 진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를 최대한 새롭고 창의적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오는 것을 외부에서 그걸 저게 한국다움이야라고 인정하는 게 아닐까? 우리 스스로 너무 약간 이 정부적 차원에서 약간 정체성을 찾아라라고 주는 질문 같아서, 그래서 약간 누구를 위한 한국다움이죠? 라고. 강박이 오히려 문화부를 위한 한국다움인가, 산업부를 위한 한국다움인가. 네, 정치적으로 가네요. 이거에 대해서 하지윤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코멘트가.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무슨 그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왜 한국적인 걸 하냐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사용하는 하나의 그 재료 같은 그 관점이에요. 한국적이라는 거를 제가 뭐 강박을 가지고 나는 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한국적인 걸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아니고도 뭐 다른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가져다 쓰기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고 제가 늘 봐오던 거고,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태리 거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 거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자꾸 한국적인 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필립 스타 거를 보고 그 프랑스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아까 여기 프리츠 한센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했지만 프리츠 한센에서 하이메 아이온도 디자인하고 그 덴마크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한다. 그럼 과연 그거는 데니시 디자인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그 한 스페니시 디자인이냐,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 국가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더 부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것을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적인 것이 뭐냐, 한국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각자가 그걸 어떻게 차용해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소크라테스가 오셨는 줄 알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네.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근데 이게 하여튼 한국다움이라는 얘기가
저는 한국에서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뭐 중국 다음이 어떠냐, 뭐 미국 다음이 어떠냐. 심지어는 이제 더 내려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여기 안 계신데 옛날에 정국현 고모님 삼성에 한창 잘 나갈 때 회의를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삼성 다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연락에 모여서 얘기하고 뭐 연구하고 그랬더니 이제 LG에서는 LG 다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LG 니스는 뭔가 LG 웨이 막 이런 거. LG 니스는 뭐냐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가끔 이제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 다음이라는 건 뭐고 뭐 이렇게 결국 들어가면 이제 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어떤 그 아이디어의 원천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뭐고 우리 다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클로테르 라파에인가 하는 사람이 쓴 그 컬처 코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 이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컬처 코드가 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을 볼 때는 무조건 빅 사이즈, 뭐 햄버거 크고 프렌치 프라이 많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영국은 클래스 격이 있고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컬처 코드가 있는데 한국을 나타내는 그런 컬처 코드가 옛날에 뭐 빨리빨리 뭐 그다음에 다이내믹 코리아 뭐 이런 것도 하다가 뭐 이제 실패하고 뭐 이렇게 돼서 좀 그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창의성의 요새 가장 그 재밌는 키워드가 낯설게 보기. 네. 그러니까 데자부가 아니라 부자대라고 그러나 뭐 발음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데자부는 처음 보는 건데도 굉장히 익숙한 거고 근데 뒤집어서 익숙한 거를 낯설게 보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새 맨날 저 지하철 오늘도 타고 왔는데 팔짱을 맨날 이제 이렇게 끼잖아요. 반대로 끼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며칠은 되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니까 반대로 끼는 것도 무지 편해지고 이 깍지 낄 때도 맨날 이렇게 끼는데 반대로 이렇게 끼는 연습을 하니까 이것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너 자신을 다시 봐라. 왜 맨날 거울 보면 자기 보면서 왜 그 자기 이쁜 것만 멋있는 것만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그 안 좋은 것만 보는 컴플렉스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난 것만 보는 사람들은 좀 나의 결점이 뭔가 하는 거를 좀 보고 컴플렉스를 보던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좀 보기 시작을 하면 그럼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 하 교수님 같이 일상의 재료로 땡겨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를 아는 게 한국다움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썼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 교수님 지각하신 거 티났어요 지금. 아까 창의성 낯설게 하기가 나왔어요. 강연에서 영상까지 봤어요 저희.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네네네. 그래서 딱 지각하신. 두 번 확인된 거죠. 예. 그렇죠. 진짠가 보다. 정말 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답은 아까 사실 계속 강연에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하지윤 교수님께서 시대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교수님 되게 쉽게 나는 그냥 있는 재료 해서 하는 게 이게 한국적인 걸 말씀하시 그렇게 작품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 그 되게 한국적으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싶어도 못하고 힘든 크리에이터들 많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자인 교육이라는 것도 이 시대에 맞춰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국적인 거 하면 뭐 처마의 뭐 곡선, 단청, 뭐 처마의 완만한 도대체 완만한 게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닌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구글과 핀터레스트의 친구가 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걸 보고 거기서 어떻게 훔칠 거를 찾아내서 그것이 들키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창조다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웃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떻게 그 창조적인 걸 만들어 나가자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그 좋은 그 툴이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그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1인 미디어라고 얘기하지만은 1인이 이제 뭐 3D 프린터 같은 것도 나오긴 하지만은 진짜 가구도 혼자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 뭐 사실은 그게 옛날부터 왜 가구에 보면 다 디자인 바이 누구라고 써 있는 게 다 목수가 디자이너였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그 장르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그 단계가 지금은 목수가 아니고 역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서포트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에 맞춰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툴 같은 것들 그런 거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점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한 가지 하나 첨언을 하면 이제 그 디자인의 많은 영역 중에서 지금 이제 그 AI가 네. 가장 빨리 잠식하는 분야가 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토데스크에서 뭐 오토 360인 이런 거를 만들어서 뭐 상하이 타워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제품 쪽에서 제일 일 타깃이 이 가구, 의자 같은 거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재를 쓰다 보면 무게 컨트롤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제너러티브 디자인 또는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토데스크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비로소 컴퓨터 에이디드라는 단어를 이제야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 타겟들이 이그샘플들이 전부 다 그 가구 쪽이에요. 그래서 뭐 가구를 이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뭐 의자를 하면 의자의 무게 뭐 7kg, 의자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 150kg, 의자의 가격 20불. 이러면 이제 컴퓨터가 수천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 찍으면 3D 프린터로 가서 얘가 찍으면 어떤 부분은 속을 좀 이렇게 할로우 비게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댄스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최적의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디자인 특히 가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하 교수님 같이 이제 전통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룸이 있을 것 같고 현대적으로 가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좀 그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그 누가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사이트를 봤는데 원숭이냐 앤디 워홀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맞추기 게임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막 굿질한 것과 추상미술 작가 걸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10문제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그래서 밑에 딱 평가해 보면은 제가 6문제가 중에서 4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숭이 작품하고 앤디 워홀이나 추상 작가가 만든 것들은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가 되냐면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했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AI가 되고 뭐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점점 더 뭐냐면 누가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도무스 아카데미 그 교수 한 분이 와서 저랑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태리 가구 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합병도 되고 그래서 야 너네 왜 이렇게 회사가 많이 망했냐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들은 게 뭐냐면은 부자들이 너무 부자가 됐대요. 그거랑 망한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부자들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 브랜드의 가구들을 사기가 싫어해가지고 아트 바젤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아트 퍼니처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양극화가 되니까 그 시장들이 그냥 다 그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판매하는 그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그 외계인이 왜 머리가 크겠어요? 머리만 쓰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도 같이 저랑 일하는 친구가 5명인데 5명이 한 명도 우드워킹을 배운 사람이 없어요. CNC 세대를 놔두고 모든 가구 작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것이 누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점점 더 쏠릴 거라는 거죠.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제조사들이 알레시 같은 데가 이제 계속 하락을 그세를 가고 그런 것들은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사람의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것들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이제 오늘 한 사람이 없으니까 좀 여유가 있네요. 라고 생각하시기엔 네네. 근데 이거 두 분의 말씀이 이어지는 게 과거에는 누가 이거를 크래프트를 했는지가 중요했다면 그게 이제 목수 바위잖아요. 그 다음에는 산업 시대 오면서 이걸 누가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대신 그런 거를 생각해 준다면 근미래에서는 누가 이것을 뭐뭐 땡땡땡 했는지로 바뀌겠죠. 이제 그게 20세기의 디자인은 아니겠죠. 20세기 디자이너들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좀 전에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교육을 받고 내가 계속 하고 있어. 그건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수로 지금 19세기에 살아왔어. 20세기 들었더니 난 계속 목수하면서 살 거야. 기계가 다 대체 다 굶어 죽었잖아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변하고 툴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20세기에 있는 걸 계속 할 거야라고 하면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집요한 제가 이번에는 리포터. 중국에 계시는 지난번 뱅상 때 그럼 이제 제가 오셨었던 선택한 질문은 한국다움이 진부하지 않으려면이라는 거예요. 디자이너로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고요. 사실 한국다움이라는 걸 뭐 여러 분야에서도 계속 뭐 지키려고 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다움을 이렇게 진부하지 않게 만들려면 저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코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코어, 한국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그런 코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말로는 그게 뭐 전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나는 시대적으로 계속 시대가 바뀜으로써 사실 그 한국다움이라는 것도 계속 조금씩은 변화하고 거기에 좀 절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새로운 표현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약간의 혁신들, 또는 뭐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이 아까 앞서 말한 그 코어라는 것과 한국의 어떤 코어라는 것과 적절히 조화가 돼야지만이 그 한국다움이라는 것이 진부하지 않고 계속 시대에 맞게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지난번에 오셨던 강준묵 센터장님의 중국에서 어저께 퇴근하면서 찍어서 보내신 겁니다. 제가 집요하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세 질문을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거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지훈에게 묻는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 첫 번째 강연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는데 그렇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학생들이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잘 되는 게 더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전 이게 어떤 대답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본인 프로젝트 하실 때랑 남 프로젝트 할 때 가장 다른 점이 뭔가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희석이 굉장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어떤 제조를 하는 곳과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CGV의 극장 의자를 디자인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디자이너와 어떤 아티스트의 그 오묘한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게 보통 디자인 프로젝트라면은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디자인을 양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그쪽에서 그냥 그 사는 개념으로 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사실 모든 것에 대한 제가 지금 그 일하는 거에 가장 중심적인 거는 모든 카피라이트를 제가 가지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시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사실은 뭐 청와대에 있는 그런 상춘제라는 데다가 작품을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것을 이제 다음 달까지 하나은행 VIP 룸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국에서의 그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제 익숙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적으로서 이제 디자이너가 같이 이제 그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업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아까 이게 한샘도 이제 제조 기반이 아니고 거의 이제 유통 기반으로 이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서 그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그 어떤 지금 이게 그 흘러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프로젝트 할 때랑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긴 하지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런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면 아까 그 장석이 박혀 있는 것들도 순서는 잘못됐지만 먼저 그 개인 전시회 때 그 이케아 캐비넷에서 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생산하고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양산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아트피스는 아트피스대로 또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구 쪽에서는 다른 그 제품 프로덕트랑은 좀 다른 방향이지 않을까.